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하라리 비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종교도 자본주의도 똑같은 상상의 질서인가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반이 바로 그 유명한 하라리가 되겠고요. 하라리가 쓴 책 3부작은 출간 순서대로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가장 알려져 있는 서평가라는 이현우조차도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역사학자로서 하라리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의 예견과 제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그의 짧은 서평에서 거의 하라리의 말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가장 영향력 있는 하라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라리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바로 이겁니다. 사피엔스가 어찌 보면 신체적으로 자기보다 훨씬 더 우월했었던 네안데르탈인들을 어떻게 쳐부수고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 해답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요, 하라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피엔스 1대 네안데르탈 1, 그래서 1대1로 만약에 얘네들이 맞짱을 뜬다면 네안데르탈인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왜? 신체적으로 더 강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네안데르탈인 150대 사피엔스 1500 내지는 15만 이렇게 내지는 150만 이렇게 만약에 서로 붙는다 그러면요, 당연히 사피엔스가 이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네안데르탈인은 150으로 고정을 시키고 사피엔스만 저렇게 숫자를 늘리는 건데, 여기에 바로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인지혁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로 협동할 수 있는 숫자가 15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피엔스는 7만 년에서부터 3만 년 사이에 우연적으로 DNA의 변이가 일어나서요,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허구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요. 그거에 의해서 사피엔스는 이제 대규모 협동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자세하게요. 허구 덕분에 집단적 상상이 가능했는데요. 과연 허구하고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침팬지 있지 않습니까? 인간하고 가장 비슷한 영장류라고 하는 이 침팬지가 깜찍하게도 얘도 거짓말을 한대요. 그래서 친구가 맛있는 고기를 먹고 있으면은 갑자기 야, 사자야! 사자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겠죠? 그때 유유히 친구의 고기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팬지도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침팬지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침팬지는 자기가 눈으로 본 것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침팬지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피엔스는 똑같이 사자를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피엔스는 사자를 우리 종족의 수호령이야, 쉽게 말해서 수호신이다, 우리 종족을 지켜주는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요, 사자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침팬지에 비해서 사피엔스는 사자는 우리 종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라고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라리는 여기서 재미있는 드립을 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수호신이라는 있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이런 애들한테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시간에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간통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간에 자, 넘어가 보시면은요, 그래서 하라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거짓말하고 허구, 가상의 실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개인이 친다 그러면은요, 가상의 실제는 모든 사람, 이때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겠죠. 그 집단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이다. 다 같이 믿기 때문에 이 가상의 실제, 허구를
사람들이 믿게 된다라는 거고요. 집단적으로 믿게 된다라는 거고요. 집단적으로 믿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로부터 집단적인 협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종교인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조작된 이야기를 한 달 동안 믿으면 그거는 가짜 뉴스래요. 그렇지만 10억 명의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믿으면 이게 종교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통의 신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의 신화를 믿는 사람들끼리는 대규모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왔네요. 하라리 3부작에 있어서를 꿰뚫고 있는 결론이 바로 이거겠습니다. 인간은 인지혁명에 의해서요, 공통의 신화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상상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집단적으로 상상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사자를 믿는 애들은 곰새끼를 자기에 있어서의 소신으로 믿는 애들을 배척을 하고 걔네들끼리만 공통적으로 상상을 하고요. 성공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도 예는 아닐 것 같습니다. 공통의 신화, 우리 같은 경우는 당군 신화가 되겠죠. 남과 북이 공통의 신화인 당군 신화를 믿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집단적으로 상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요. 문재인 정부가 삶은 소 대가리라는 이런 치욕적인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성공적인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간 우리 논의와 관련지어서 내지는 하라리 논의와 관련지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구분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객관적인 실체하고 가상의 실체, 아까 이야기했죠. 이 가상의 실체가 바로 허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구별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별이라는 거는요, 별로 어렵지 않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예 있었죠. 침팬치도 알 수 있는 거,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 실체가 되겠고요. 침팬치는 인지할 수 없는 게 가상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침팬치가 인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서 두 개로 나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침팬치도 인식할 수 있는 거는요. 예, 강히 인식할 수 있겠죠. 침팬지가 빠져 죽으면 안 되니까 그걸 의식을 해야 됩니다. 예,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나무 알아야 됩니다. 사자 새끼한테 잡아먹히면 안 되기 때문에 사자를 피할 수 있고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고요. 사자는 내지는 침팬지는 절대 알 수 없는 게 바로 가상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는데요. 허구라는 개념. 여기서 하라리가 영어판으로 번역을 했다는, 그러니까 하라리가 뭐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영어판으로 직접 번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판을 참조를 하면은 이 실제라는 표현하고 이 실체라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조금 달라 보이지만 다 똑같이 리얼리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앞으로 나오는 실제와 실체는 혼용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랬을 때요. 이 허구라는 가상의 실제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를 하고요. 근데 이 상상 속에가 집단 상상이 되겠죠. 집단 상상 속에서 존재를 하는 상호 주관적인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되냐면요. 침팬치가 알고 모르는 것을 가지고서 나누었던 이 이분법에 문제는 없는가 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상의 실체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상의 실체를 보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침팬치가 인식할 수 없는 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침팬치가 인식할 수 없는 국가, 법인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뒤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돈, 화폐를 같은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신이라는 거는 신학으로 체계가 되는 거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화폐이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다루는 겁니다. 신학하고 경제학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라는 데서부터 한번 하라리 비판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면은요.
신과 화폐가 동일한 상호주관적 실제인가,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똑같은 상상의 질서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하라리의 글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라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피엔스에서요. 지난 몇 년간 정부는 미친 듯이 돈을 찍었대요. 이 지난 몇 년이 언제냐면요. 2008년부터 사피엔스의 초판이 나온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3년 정도가 되겠네요. 진짜로 미친 듯이 찍었죠. 너무 많은 돈을 헬리콥터에서 살포하듯이 뿌린다 그래서 별명이 헬리콥터 벤인 그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은 얼마 정도를 뿌렸냐면요. 무려 4조 달러를 뿌렸답니다. 감이 안 오잖아요. 4조 달러는 얼마 정도 돈이냐면요. 2019년 세계 4대 강국이었었던 독일에 있어서의 1년 GDP가 3조 8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돈을 뿌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예, 하라리는 경제의 거품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거품이 터지기 전에 과학자, 기술자가 뭔가 큰 건수를 올려야 된다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라리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이나 나노 기술에서 새로운 기술 발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의해서 거품이 터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기술이 발전이 되면 실물 경제가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 실물 경제가 성장을 하면은 거품이 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름하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수익성 있는 기술 진보.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첫 번째에 있어서의 제1차 산업혁명, 영국에 있어서의 면직물 산업에서 기계를 사용한 것이 되겠고요. 제2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다 더 내구재라고 그러죠. 자동차라든지 전기, 화학 이쪽에 있어서의 수익성 있는 기술 진보들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자본주의가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수익성 있는 기술 진보에 있어서의 효과가 다 돼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경제가 어떤 시장 상인의 말대로 거지 같은 실물 경제를 보다 띄우기 위해서 화폐를 마구 뿌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는 아마 곧 역사에 있어서의 가장 큰 거품에 있어서의 붕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거품이 있다라는 거는 그게 단순한 가상의 실체가 아닌 객관적인 실체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아까 이야기했죠. 신과 화폐라는 것이 똑같은 가상의 실제라고 하라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말이 성립을 할까요? 사제라든지 마술가가 마구 신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신에 거품이 생겼다. 빨리 거품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뭔가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것들은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거품이 절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상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실체, 현실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상에 거품이 없듯이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에도 절대로 거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품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실체가, 다시 말해서 현실에 있는 객관적인 실체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간이 매겼을 때 그게 바로 거품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수한 상상의 산물인 신이라는 것은 이 기준, 어느 정도에 있어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거품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요, 하라리는 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에서 봤듯이 화폐와 신은
이거 같은 경우는 다 허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구가 뭐냐면요, 집단적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진 상호주관적 실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따라서 화폐에 뭐가 없다고요? 가치를 가지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상 속에서만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 순수한 정신적 혁명이듯이 화폐라는 것도 순수한 정신적 혁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화폐의 발전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평통발하는 화폐가 전국적으로 널리 쓰이게 되는 것들은 어떤 조선 후기에, 그렇죠, 어떤 순수한 정신적인 혁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는 절대로 순수한 정신적 혁명이었던 화폐가 생겨났다 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기능을 못했는데, 그게 화폐로서 기능을 다하게 되는 것은 물질적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발전, 그거에 의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교환의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화폐가 기능을 하는 거지, 어떤 천재가 나타나서 정신적인 혁명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화폐가 전국적으로 쓰이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요, 윤종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화폐로 사용된 상품의 가치는 사회적인 합의로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집단적 상상에 의해서 부여된 게 아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생산에 투하된 노동량에 의해서, 그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어간 노동량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쓰고 있네요. 박상현이라는 사람도 화폐라는 것들은요, 자신의 사용 가치로, 아까 말했습니다, 상평통보가 널리 쓰이기 전에 우리나라는 뭐가 화폐의 대용으로 사용이 됐었냐면요, 삼배 같은 게 대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삼배는 자신에 있어서의 옷으로서, 옷감으로서의 사용 가치로서 다른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있어서의 가치가 전혀 없고 집단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졌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폐에는 객관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하라리가 화폐의 예로 들었던 두 상품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뭐가 있냐면요, 이게 바로 황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개 껍데기가 되겠습니다. 별보배 고등 조개 껍데기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하라리를 포함하여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에게 너 뭐 가질래? 이 금덩어리 가질래? 아니면 조개 껍데기 가질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모두 다 금덩이를 고를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너 왜 금덩이를 고르는 거지?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금덩이가 더 가치가 높기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을 할 거랍니다. 그렇다면 금덩이가 왜 더 가치가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금이, 한마디로 말해서 금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금이 조개 껍데기에 비해서 얻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금이 귀합니다. 왜 그러면 조개 껍데기보다 금이 얻기가 어려울까요? 이거 같은 경우를 얻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노동력과 시간이 더 많이 투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것들은요, 뭐가 되는 거냐면요, 그 인간에 있어서의 노동이 얼마나 투하되어 있는가,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라리는 어떤 말들을 하고 있냐면요, 객관적 가치가 없고 상상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네요.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저 지중해 사람들이 기움을 믿었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도 믿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도 사람들도 금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금을 믿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지중해 사람들이 조개 껍데기를 신봉하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도 조개 껍데기를 믿기 시작했고요. 인도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도 다 따라 믿었고요. 온 세계 사람들이 조개 껍데기를 집단적으로 가치가 있는 걸로 상상을 했었기 때문에 세계화폐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추론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만이 세계화폐가 될 수가 있었는데요. 심지어 동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은도 세계화폐의 지위를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면 은하고 금하고를 비교를 했을 때 두 개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동량이 달랐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러는데요. 금과 은에 있어서의 교환 비율은 역사적으로 한 50 내지 6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70, 600까지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은 1g과 금 1g이 표현할 수 있는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76배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무역의 결제 대금으로서 은은 금에 비해서 훨씬 더 불리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치가 더 없기 때문에. 이 차이가 바로 금을 세계화폐로 만들었던 겁니다. 단순하게 집단 상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슬람교, 기독교를 믿고 있고요.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이게 집단의 상상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로 통일하지는 못했지만 세계화폐로서 금은 통일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요, 금 자체가 객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고요. 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얻기 위해서 인간의 노동량이 그렇게 노동이 많이 투하되어 있다라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라리가 말하는 화폐라는 것은 그저 상상의 산물일 뿐이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라리는 지금 이제 쓰이고 있는 달러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는 우리 공통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달러의 가치는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예를 들자면 1971년 이전하고 이후하고를 나눠야 됩니다. 왜 나눠야 되냐면요, 1971년 이전에는 금태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태한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달러 35달러를 가지고 가면은요, 언제든지 간에 금 1온스 이거에 있어서의 그램으로 표시를 하면 약 28g이 되는 건데요. 미국 정부가 언제든지 바꿔준다고 보증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금의 70% 이상이 미국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근본위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달러 믿고서 서로 무역을 하자. 그래서 달러를 언제든지 가지고 오면 미국 정부가 35달러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71년 이전에, 그러니까 태안제도가 유지가 되던 달러는 그게 바로 곧바로 금하고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거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1년 이후에 금태안이 폐지가 된, 다시 말해서 윤정기를 통해서 그냥 금과 관계없이 찍어내는 이 달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거는 경제학자들도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윤소영이라는 경제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관리통화제도, 근본위제가 없어지고 나서 화폐는, 달러를 포함하여 모든 화폐는 결국에는 가공자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객관적 실체인 어떤 금속하고 직접적으로 교환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71년 이후에 금태안제가 폐지된 순수 달러 본위제는 결론적으로 가공화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때는 신과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달러를 마음껏
미국이 찍어낼 수 있고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 그거를 왜 세계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서 상품을 교환할 수 있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국부와 태안이 되는 거다. 미국에 있어서의 예를 들면 세금이라든지 미국에 있어서 땅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실제로 달러를 가지고 와서 미국에 한 조각하고 바꿔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금과 달리.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을 세계 국가라고 여기고 있는 거다. 왜 사람들이 그러면은 미국을 실질적인 세계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길까요?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군사력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달러 본위제 하에서는 가공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조차도 문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신과 같이 마음껏 만들어내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금태환이 폐지된 이유조차도 미국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러면 마음껏 윤정기를 돌려서 공장은 돌리지 않고 놀기만 하면서 윤정기를 돌려서 달러를 찍어내서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을 사올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죠? 인간의 상상 속에서 너무 미국이 달러 많이 찍었나 봐.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하고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되냐면요. 달러라는 거는 이런 거죠. 일종의 상품이기 때문에 수박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수박이 많아지면은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수박 값이 떨어지듯이 달러를 많이 찍어낸다 그러면은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흔하게 빠져지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상으로 1970년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흥청망청 달러를 찍어냈는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자 미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고달러 고금리 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1979년에요. 볼커우 전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심지어 금태환이 폐지된 이유조차도 신과 달러를 화폐를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라리에 있어서의 어찌 보면 착각이 또 하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요, 법인 자본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인간 아르망 푸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자동차 회사 푸저를 어떻게 창조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이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사제와 마술가가 신과 악마를 창조해내는 방식과 매우 비슷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뭔 말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금태환 폐지 이후에 달러가 가공자본이듯이 여기에 있는 법인 자본, 주식회사가 되는 거죠. 쉬운 말로. 법인 자본도 말 그대로 법적으로 허구적인 인격이 부여된 자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개인 간에 있어서 이 거래를 하는 거고 생산도 하는 거고 책임도 지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인 자본도 어찌 보면은 가공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신과 악마하고는 전혀 다르게 기능한다는 거예요. 신과 악마는 한 번 창조된 이후에 절대로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지도 않고요. 검증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없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 거품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 푸조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죠. 이 푸조는 매 분기마다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아야 됩니다. 이 자동차 회사는 남들보다 더 좋은 품질의 자동차를 더 싸게 만들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다라 그러면은 경쟁에서 밀려나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제와 마술사가 창조를 한 신과 악마가 검증을 받고 망하게 되나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신하고 화폐를
그 다음에 종교하고 자본주의를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망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침팬지가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를 놓고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범주에 놓고 보는 하라리에 있어서의 잘못된 분류법에서 기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1편의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하라리의 앞에서의 혼동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할까요?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경제를 이데올로기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생산 과정인 경제, 다시 말해서 객관적 실체와 가상적 실체인 허구 이데올로기를 하라리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가 경제적 관계의 효과, 즉 다시 말해서 착취관계의 효과로서 이데올로기를 바라봐서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었던 능동적 힘을 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마르크스는 착취관계가 소멸을 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모든 인간이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서 투명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편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탈출은 불가능하고요. 마르크스는 결론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사고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하라리는 모든 것을 이데올로기로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앞에서 봤었던 화폐하고 신을 똑같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라는 경제제도와 종교라는 이데올로기를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동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할까요?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경제적 관계를 모두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 조건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요, 종교, 신이 없어도 인간은 살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40%에 불과하고요. 60%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이도 인간 생활은 가능한데요. 자본주의라는 경제 제도를 벗어나서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부정을 한다 그러면은요,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남의 물건을 훔쳐온다든지 그러면 바로 경보가 울리고요, 경찰이 출동할 겁니다. 신을 무시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하라리는 현실의 문제를 상상 속에서 해결을 한다는 거죠. 객관적인 조건, 현실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조건은 모두 무시를 하고 객관적인 모순은 무시를 하고 명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라리가 2편, 3편에서 살펴보겠지만 닥치고 명상하라는 구호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하라리 비판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